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지난달 말 나사는 별 사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별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별인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무엇이죠? 태양이요. 이제 잘 아시네요.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이 바로 이 별입니다. 센타우루스라는 별자리에 있는 프록시마라는 별인데요. 네. 프록시마, 제일 가까운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하면 빛을 타고 갔을 때 한 4.2년 정도 걸려요. 네. 4.2년이요? 지구와 태양 거리에 한 27만 배쯤 됩니다. 네. 킬로미터로 따지면 40조 킬로미터. 한 시간에 지구 한 바퀴 도는 우주선 타고 가면 한 10만 년 정도 가는 거리예요. 가깝지만 굉장히 먼 거죠. 네. 예, 하지만 제일 가까운 별인데요. 이 별 자체가 이제 그 크기로 보면 그 질량은 태양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작다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낮은 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적색의 작은 외성이다 이렇게 불리는 건데 이 별 자체가 눈으로는 거의 안 보여요. 네. 그 눈으로 볼 때 제일 어두운 별을 육등성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거보다 한 100배 이상 어두운 별이에요. 거의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원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인데 네. 그 별이 우리 지구에서는 가장 가까운 태양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별이라는 거고요. 이 별 그 옆에는 이제 센타우루스라는 별자리에 알파 별이 있습니다. 네. 알파라는 건 굉장히 밝은 별이거든요. 네. 그 별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별 중에 제일 가까운 별인데 그 별은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멀어요. 한 4.3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별은 A, B 두 개가 이제 알파, 베타가 이제 알파에 A, B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이중성. 네. 그 옆에 좀 떨어져 가지고 이 프록시마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마라는 별 가장 가까운 별이긴 하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망원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이고요. 태양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별. 그래서 거리로는 한 4.2광년, 킬로미터로는 40조 킬로미터. 네. 태양보다는 27만 배 먼 거리의 별인데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별인데 이름이 프록시마라고 한다. 기억해둘만 하죠. 태양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별 이름이 뭐라고요? 프록시마요. 프록시마. 센타우루스라는 별자리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이는 남쪽에 있습니다. 이 별은 적색외성인데 작은 별이다 보니까 태양보다 수명이 길어요. 네. 태양은 100억 년쯤 되거든요, 수명이. 근데 이 별 같은 경우는 거의 조 단위의 수명이에요. 아.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이 별은 우주 나이보다 더 길게 살 수 있는 그렇겠네요. 예, 우주가 거의 존재하는 한 이 별은 거의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별은 이제 적색 외성으로 네. 어두워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지구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새 화성 탐사선을 발사해 화성 대기권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탐사선은 무게가 2,453kg에 이르며 지구를 벗어난 뒤 10달 동안 우주 공간을 이동해 내년 9월 화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상태의 대기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탐사선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최대 10년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화성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만큼 화성에 대한 탐사는 끊이지 않고 있죠. 이번에 또 한 대의 탐사선이 화성을 향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탐사선일까요? 교수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정말 가깝고도 먼 우주인데요. 네. 이 화성. 결국은 인간들이 살아야 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화성 탐사선이 또 갑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큐리오시티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죠. 큐리오시티는 화성에 착륙해서 화성의 그 토양이라든가 네. 그 암석을 주로 연구하는데요. 이번에 가는 그 메이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네. 화성에 가가지고 그 대기를 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에서 이 화성 상공을 날리면서 화성을 도는 거죠. 화성의 위성이 돼가지고 가까이는 한 100km 가까이 내려갔다가 멀게는 한 6,000km 이상 떨어졌다가 그래서 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화성 대기 중에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화성의 대기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성의 대기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그리고 화성의 현재 대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달 18일 정도에 이 발사가 돼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우주 여행을 거친 다음에 화성에 도착하게 되겠는데요. 이 큐리오시티처럼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을 도는 궤도
위성이 돼가지고 네. 10년 정도 이 화성을 돌면서 화성의 대기를 연구한다는데요. 아무튼 화성의 이 큐리오시티가 토양이라든가 안반도 조사하게 되고 네. 이런 이번에 갔던 메이번 프로젝트 같은 것에 의해서 또 화성의 대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체 성분들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인간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가, 또 인간들이 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얻어지겠죠. 아무튼 오랜만에 출발하는 그 화성 탐사선 메이번 이 충분히 잘 발사가 되고 또 도착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얻어지길 바래요. 근데 과거에 이 걱정되는 거는 화성 탐사선들의 이 성공률이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성에는 괴물이 있다, 유령이 있다, 뭐 고스트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요. 네. 아무튼 그 확률이 반밖에 안 되지만 이번에 꼭 성공해가지고 이 큐리오시티에 이어서 화성 대기를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탐사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10여 년 정도 이제 대기를 탐사하는 거죠. 예, 10년 이상 하는 네, 거죠. 이제 예. 대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로켓. 그리고 발사. 불꽃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데요. 그런데 로켓의 맨 위에 달린 우주선의 모습이 뭔가 다르죠? 왠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것만 같은 모양인데요. 이 우주선은 미국의 유인 우주선 드림체이서입니다. 이름이 참 멋지죠? 우리 함께 새로운 유인 우주왕복선 드림체이서의 성공적인 활약을 기대해 볼까요? 와, 정말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모습의 우주선인데요. 그럼 이제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드림 체이서 그 우주 택시라고 하죠. 이 작년에 그 우주 왕복선이 이제 퇴역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우주 정거장에 갈 수 있는 우주선은 그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유주 우주선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네. 우주 왕복선처럼 반복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는 그 민간 업체들에게 이 우주를 왕복할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을 갖다가 만들게 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 드림 체이서입니다. 우주 왕복선하고 조금 틀리죠. 그 그래버티라는 영화 보면은 우주왕복선이 허브루즈 망원경 막 작업하는 게 나와요. 네.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칸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네. 드림체에서는 화물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작고 그 좀 슬림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길이가 한 9m, 폭이 한 7m쯤 되는데 7명의 승객을 태우고 땅과 우주 정거장까지를 왕복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보잉사 잘 아시죠? 네. 그 보잉사하고 스페이스X 우주 개발사죠. 그 다음에 뭐 시에라 네바다, 그 다음에 블루 오리진 이런 4개의 그 민간 회사들이 합자해서 나사에서 돈을 받고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주인들이 미국에서 우주 정거장에 왕복할 때는 이 드림체이서를 타고 가게 된다. 그래서 앞에 보신 영상은 그 드림체이서가 실제로 애니메이션으로 우주 정거장에 다가가서 거기에 이제 그 도킹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인데 이번에 이제 지난달 28일 날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게 드림체이서는 내려올 때 이게 우주 왕복선이다 보니까 네. 착륙을 하거든요. 네. 그 소유주 우주선은 그냥 낙하산 피고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착륙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착륙 실험을 갖다가 착륙할 때 뭐 엔진을 뿜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바람 타고서 부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활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종이 비행기가 내려앉듯이. 네. 그래서 4,000m 정도까지 헬기가 이 드림체이서를 갖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내려 떨어뜨렸습니다. 네. 내려 떨어뜨리니까 이제 종이 비행기 날듯이 스무스하게 이제 땅에 내려 착륙을 해야 되는 건데 착륙할 때 약간 좀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착륙 기어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약간의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거는 우주 왕복선과 똑같이 로켓에 실려서 로켓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네. 우주를 갔다가 여행하고 우주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활공으로 내려오는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이거든요. 네. 아무튼 드림체이서 오늘 그 착륙하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네. 잘 수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우주 택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주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와우 전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우주에서 네모를 이용하면 인공 중력을 만들 수 있다. 정답은 원심력. 우주 공간에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 음식도 둥둥 떠다니고 사람도 날아다니죠. 그런데 이 공간에 인공적으로 중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원심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스타워즈 같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영화에서는 우주선 안에서도 중력이 있는 것 같은 생활을 하는데요. 교수님, 이것도 원심력으로 만든 건가요? 그건 좀 틀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 도는 물체에서 나오는 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타워즈 같은 그런 것은 이제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조금 틀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력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네. 우리 몸이 지구 중심에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우주 정거장이라든가 우주 호텔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이 원심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우주에서 돌려주면 원심력이 생기게 하면 그 바깥쪽으로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 바깥쪽으로 도는 힘을 갖다가 생기는 원심력을 지구 중력과 똑같은 정도로 만들어주면 네. 결국은 우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쪽으로 똑같은 중력과 같은 힘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구처럼 생활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힘은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인데 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엑셀을 확 밟으면 뒤로 밀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속도가 변하면 우리가 힘을 받는 거거든요. 힘을 좀 어려운 말인데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해요. 네. 그걸 가속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비슷한 지구의 중력과 비슷한 정도의 이 가속도를 만들어주면 우주선의 바닥 쪽으로 네. 또 사람들이 이 힘을 받아가지고 지구와 똑같이 서 있게 되는 것처럼 되거든요. 네. 뭐 어려운 얘기로 하면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아무튼 중력이라는 것 자체나 어떤 힘을 얻어서 얻는 가속도에 의한 그런 우리가 힘을 느끼는 거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에서도 이 원심력을 이용하면 우주 호텔이라든가 이 바닥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중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도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우주에 살려면 가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 벙벙 떠가지고는 네. 우리가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화 속에서도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우주의 호텔, 우주정거장 같은 궤도에 호텔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회전을 시켜가지고 중력을 만드는 거고요. 또 장거리 우주 여행을 할 때 네. 그런 우주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이제 중력을 만들어줘야지만 사람들이 편한데 그때 한쪽에다가 또 돌아가는 회전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지구처럼 편하게 중력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도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느끼는 중력이란 힘, 결국 이런 힘들이 중력과 비슷하게 원심력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고 네. 우주 여행을 한다든가 우주에 생활을 하려면 그런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중력과 같은 그런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네, 정말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중력을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이태원의 생활 전문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오늘 어떤 건가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은 달이 점점 차오르는 기간이었죠. 네. 이제 11월 9일 이제 상현이 됐습니다. 예, 상현이 되면서 이제 11월 10일이 정확한 상현이죠. 네. 그래서 달이 이제 반달, 이제 앞으로는 저녁 내내 이제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인데요. 아무튼 지금도 하늘에서는 여름철의 별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있습니다.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네. 초저녁에는 머리 근처에 직녀가 보이고 네. 남쪽에 견우가 보이고 은하수가 아직도 화려하게 보여요. 요즘 날씨가 좋기 때문에 네. 시골 가시는 분들 아직도 은하수는 여름에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초저녁 하늘에서 시골에서 은하수가 가장 잘 보입니다. 은하수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말에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로 했던 아이손 회성. 점점 이제 D-Day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일 정도만 지나면 과연 금세기에 가장 큰 혜성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가 결정되거든요. 네. 현재 이 혜성은
처녀자리라는 별자리 속에 있어요. 네. 새벽녘에 보이는 별자리거든요. 처녀자리 속에 있는데 현재 밝기는 한 7등급 정도 됩니다. 네. 7등급 정도면 감이 안 오시죠? 네. 눈으로 보는 제일 어두운 별이 6등급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어두운 별보다도 한 2.5배 정도 어두운 상태예요. 네. 점점 태양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0일 정도 지나면 이 아이손 혜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고 네. 그때 태양 지름 정도의 거리만큼 가까워지거든요. 네. 그때 무사히 통과만 하게 된다면 그러면 11월 말, 12월 초에 정말 금성 정도 밝기에 엄청난 혜성을 보게 되는데요. 현재 그 7등급 정도의 밝기로 알려져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어둡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맨눈으로 보일 때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은 맨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이손 혜성 점점 그 디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남았고 현재 위치는 이 새벽녘 처녀자리 옆입니다. 그래서 이 밤새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 처녀자리 근처를 보시면서 처녀자리는 북두칠성이 보일 때 그 가장 남쪽에 있는 별자리거든요. 네. 처녀자리를 보시면서 드디어 이제 혜성이 가까워질 때가 머지 않았다 이런 네. 생각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앞서 네네.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다양한 별들 감상하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계획도 세우면서 별도 보면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역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